전편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호날두 제국의 가장 은밀한 구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런던 프로젝트와 세금 최적화의 밀월 관계입니다. 여러분, 호날두가 왜 그토록 영국 시장에 집착했는지 아십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의 향수 때문은 아닐 겁니다. 자본주의의 세계에 향수 같은 로맨틱한 단어는 사치일 뿐이니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호날두는 2020년부터 런던 맨체스터 스퀘어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건 호텔을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예상 투자금만 2,7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80억 원 규모였죠. 그런데 2026년 현재까지도 런던 CR7 호텔은 소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 현지건축심의위원회가 호날두의 CR7 로고가 도시의 역사적 경관을 해친다며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호날두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일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변화한 세제 혜택과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호날두는 수익률이 0.1%라도 떨어지면 가차없이 발을 빼는 냉혹한 투자자니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호날두가 호텔 사업을 통해 얻는 진짜 이득이 단순히 숙박료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아직 자본주의의 초보입니다. 호날두 호텔의 진정한 가치는 자산 유동화에 있습니다. 호날두는 호텔 부동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다시 사우디나 두바이의 암호화폐 및 AI 스타트업에 재투자합니다. 호텔은 거대한 현금 인출기이자 담보물일 뿐인 거죠. 실제로 2025년 호날두가 싱가포르의 한 AI 기업에 1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그 자금의 출처가 바로 마드리드와 뉴욕 호텔의 담보대출이었다는 사실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제 더 자극적인 숫자를 꺼내볼까요? 2026년 기준 호날두가 호텔 사업으로 아끼는 세금만 연간 5천만 유로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복잡한 조세 조약을 활용하고 호텔 운영 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에 두는 방식으로 말이죠. 공은 둥글지만 돈은 직선으로 흘러야 한다는 호날두의 철학이 세무 설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호날두의 사업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날두 개인의 평판 리스크입니다. 만약 호날두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 전 세계에 흩어진 호텔들의 예약률은 수직 낙하합니다. 그래서 호날두는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위기관리팀을 운영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 하나하나를 AI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댓글을 달거나 보상책을 제시하죠. 혹시 호날두 호텔의 VIP 룸에 누가 묵는지 아십니까? 1박에 5천만 원이 넘는 이 방의 예약 명단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할리우드 스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을 움직이는 헤지펀드 매니저와 중동의 석유 재벌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굳이 호날두 호텔을 찾을까요?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그곳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자본의 정보가 오가는 정보의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호날두 호텔의 라운지는 21세기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호날두는 이 거대한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그의 장남인 호날두 주니어가 아버지만큼 냉철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호날두 주니어는 이미 아버지의 호텔 경영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리스본 호텔의 리셉션에서부터 청소까지 직접 경험하며 현장 감각을 익히고 있죠. 호날두는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금수저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자본의 포식자를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정점으로 달려가 보죠. 호날두 호텔 사업의 최종 목적지, 바로 메타버스 호텔입니다. 2026년 초 호날두는 CR7 버추얼 월드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호텔과 똑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곳의 객실을 NFT로 판매하는 사업이죠.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잠을 자지 않아도 호날두 호텔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호텔의 객실 가격은 벌써 수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공간에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돈을 챙기는 호날두, 이것이 바로 2026년 스포츠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전 세계의 부동산, 금융, 그리고 가상 세계까지 지배하려 한다는 사실이요. 호날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형이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알고리즘이자 멈추지 않는 자본의 엔진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날두 제국의 가장 은밀하고도 거대한 확장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호날두가 호텔 옆에 자꾸 뭘 짓는지 아니까? 단순히 기념품 가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인스파리아라 불리는 모발 이식 클리닉입니다.
아니, 호텔 이야기 하다가 웬 머리카락 이야기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호날두식 의료 관광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탈모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호날두는 이 시장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포르투갈 리스본, 그리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세워진 CR7 호텔 바로 인근에는 어김없이 이 클리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략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낮에는 호날두 호텔에서 호화로운 휴식을 즐기고 오후에는 호날두의 클리닉에서 머리카락을 심어라. 호텔 투숙과 의료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모발 이식 수술 한 번에 평균 5,000유로에서 7,000유로가 듭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어디서 머물까요?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CR7 호텔입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장기 투숙객을 확보하는 셈이고, 클리닉 입장에서는 호텔의 럭셔리한 이미지를 빌려 고가의 수술비를 정당화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호텔 클리닉 연계 모델로 벌어들인 순이익만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호날두가 왜 자신의 머리카락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본인이 직접 이 클리닉의 임상시험 대상자라는 소문이 업계에서는 파다합니다. 본인의 머리에 직접 심어보고 성능이 검증된 기술만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마케팅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 화려한 의료 제국에도 어두운 이면은 존재합니다. 2025년 중반 유럽 의료 소비자 연맹은 인스파리아 클리닉에 과장 광고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호날두의 이름값을 이용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영양제를 강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호텔 미니배에 비치된 생수 한 병조차 목은 강화 워터라는 이름을 달고 일반 생수의 10배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호날두는 정말 팬들의 탈모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절박함을 돈으로 환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호날두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웰니스 리조트 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호날두는 단순한 도시명 호텔을 넘어 아시아 시장, 특히 인도네시아 발리와 태국 푸켓에 CR7 얼티밋 리트리스라는 초호화 리조트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완벽한 격리입니다. 1박 숙박료만 최소 3,000달러, 여기에는 호날두가 직접 고용한 전담 트레이너와 영양사가 붙습니다. 투숙객은 입실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반납해야 하며 호날두가 정해준 일과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새벽 5시 기상,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리고 영하 160도의 크라이오 테라피까지. 이것은 휴가일까요? 아니면 돈 내고 들어가는 호날두식 수용소일까요? 놀랍게도 이 리조트의 예약률은 이미 2027년 말까지 꽉 차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CEO들과 고소득 전문직들이 호날두의 루틴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호날두처럼 살 수 있다면 하루에 400만 원은 저렴한 비용이다. 호날두는 이제 공간을 파는 단계를 넘어 인간의 시간과 습관 자체를 상품화하여 팔고 있는 겁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의 정보원들 사이에서는 호날두의 호텔 사업 배후에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전면에 내세운 얼굴일 뿐이고 실제로는 거대 금융자본이 스포츠 스타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전세계 부동산을 집어삼키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머무는 CR7 호텔의 방 하나하나가 사실은 거대 투기자본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사우디 넘시티 내 CR7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의 넘시티 계획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호날두의 호텔 타워는 호날두의 등번호 7을 형상화하여 꼭대기층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구장이 지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공사비만 20억 달러, 호날두는 이 건물의 지분 20%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는 소문까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우디의 인권 문제와 호날두의 브랜드가 결합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호날두는 당당합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고 승리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질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축구 선수로 정점을 찍고 이제는 전 세계의 스카이라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이 과정을 보고 있으면 경외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라운드 위의 소녀는 이제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빌딩 숲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이제 우리는 호날두 제국의 가장 끝단, 그리고 가장 은밀한 프로젝트인 CR7 실버타운과 그 이면의 상속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호날두가 단순히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을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전 생애를 상품화하는 데 있습니다. 호날두는 현재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부촌인 카스카이스에 2,100만 유로, 한화 약 300억 원을 들여 대저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저택 바로 옆 부지에 그가 은밀하게 CR7 시니어 럭셔리 레지던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현재 유럽은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돈은 넘쳐나지만 갈 곳 없는 은퇴한 자산가들, 그들에게 호날두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호날두와 같은 동네에서 호날두의 의료 시스템으로 관리받으며 여생을 보내십시오. 이 문구 하나에 전 세계 자산가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레지던스의 입주 보증금은 무려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만 1,000만 원이 넘죠. 호날두는 이제 젊음을 넘어 노후의 품격까지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실버타운 프로젝트가 사실은 호날두 자신의 상속세를 아끼기 위한 거대한 세금 설계라는 의혹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CR7이라는 브랜드의 무형 자산 가치는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만약 호날두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다면 이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될까요? 호날두는 이를 위해 이미 5년 전부터 CR7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신탁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법인 소재지는 법인세가 0%에 수렴하는 조세 회피처입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수익, 클리닉에서 나오는 배당금, 그리고 사우디에서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까지 모두 이 신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직접 상속할 때 발생하는 수조 원의 상속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호날두는 필드 위에서 수비수들을 따돌리듯 각국의 국세청을 아주 여유롭게 따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설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지나 로드리게스와의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2025년 말 스페인 타블로이드지들은 두 사람의 불화설과 함께 만약 결별할 경우 조지나가 호텔 지분의 상당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호날두 호텔의 공동 소유주가 조지나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이 경우 페스타나 CR7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호날두는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호날두 호텔그룹은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바로 CR7 홀로그램 컨시어지 서비스입니다. 이제 전 세계 CR7 호텔의 로비에는 호날두의 외모와 목소리, 그리고 성격까지 99% 재현한 AI 호날두가 상주합니다. 투숙객은 AI 호날두와 대화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심지어 그에게 직접 다음날 식단 추천을 받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호날두가 은퇴하든 나이가 들어 늙든 혹은 세상을 떠나든 관계없이 호날두라는 상품은 호텔 안에서 영원히 20대의 모습으로 살아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호날두는 자신의 육체를 넘어 자신의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호텔 예약률은 호날두의 경기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서버의 용량과 AI의 업데이트 속도에 달려있을 뿐이죠. 이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5천만 달러입니다. 호날두는 왜 이토록 거액을 들여 가상의 자신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멸의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지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에도 전 세계의 호텔 팬들은 AI 호날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자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진화 형태, 즉 디지털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호날두가 포르투갈의 작은 섬 마데이라에서 시작해 어떻게 전 세계의 주요 도시마다 자신의 이름이 박힌 거대한 콘크리트 성을 쌓아 올렸는지 살펴봤습니다. 뉴욕의 실리적인 자본주의, 마드리드의 향수 어린 마케팅, 파리의 럭셔리 브랜드화 전략, 사우디의 국가급 오일 머니 결합, 그리고 가상세계와 의료시장까지. 이 모든 행보는 단순한 부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자 한 인간이 거대한 시스템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호날두는 이제 공을 차는 기계가 아니라 자본을 흡수하고 팽창시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여전히 호날두를 축구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의 가장 영리하고 냉혹한 호텔 재벌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지불하는 숙박비와 치료비가 결국 호날두라는 거대한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공은 아닐까요? 호날두의 호텔 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국가의 노른자 땅에 CR7 깃발이 꽂혔다는 뉴스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어올린 이 거대한 바벨탑의 끝이 하늘에 닿을지 아니면 자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호날두의 골 장면에 열광하는 동안 그는 이미 우리의 잠자리와 건강 그리고 미래의 노후까지 선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호날두 사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의 행보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오늘 영상으로 3부작으로 준비한 호날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끝나도 자본주의는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자본주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